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월요일은 좋은 분위기는 아니네요. 국내장, 미국 프리장 다 하락인데 기운 내십시오. 그래도 하락이 어느 순간 상승으로 전환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꼭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하락 패턴이 닷컴 더 버블과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달라요. 차트 패턴의 모양이 다르고요. 아마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가 분명히 닷컴 버블인데 좀 모양 이상하죠. 제가 일부러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우상향이에요. 그죠? 나스닥이 1900 여기부터 치면 75년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정말 큰 위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락장 30% 30% 늘상 있는 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정도는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게 사실 위험하냐?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바로 닷컴 버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딱 지으면 자, 여기가 생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생김으로써 여기서 매수하셨을 땐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사면 문제가 되냐? 여기서 사면 문제가 돼요. 요 앞도 문제가 없겠죠. 요 앞쪽에서도 어차피 여기서 샀으면 고점에 파실 수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샀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죠? 이게 언제까지 가냐? 자, 여기가 51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2015년도 돼야 이 고점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몇 년 물려 계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물려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닷컴 버블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땐 이게 진짜 조금만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구간인지라 TQQQ나 나스닥이 이 부분이 고민되고 힘든 거고요. 반면에 그럼 우리가 되게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서만 매수를 안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뒤에 사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만큼 떨어지는 거 그냥 귀엽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존버 2년 그거 정도는 장기 투자자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한 이 정도 구간은 여러분 이게 우상향 상승입니까? 네, 모양은 상승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고점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엄청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 한번 올라갔던 걸 회복한 것 뿐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봅니다. 이 빨간색 박스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자, 15년, 15년 가량을 3배, 4배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전고점 회복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미국도 성장했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잠깐 제 계좌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3월 5일 날 1억 200 정도 됐던 게 지금 하락했네요. 이틀 연속 프리장까지 하락해서 1억 195만 원 정도. 자, 예수금은 3,400 정도 더 늘려놨고요. 몇 개 안 갖고 있으니까 하락폭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항상 드리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 매수 잘 누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일부분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하락이 차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QQQ 제가 운영하고 TMF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수익 구간이 발생해서 오늘 또 이거 매수해서
뭐 TQQQ를 지금은 늘리진 않을 거예요. 이유는 더 하락할 것 같으니 조금 더 그냥 현금 보유만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하락장에서도 뭐 조금 10개 정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95개 중에 거의 손실 없이 68개로 줄였어요. 물량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니까 자, 안전하게 가시는 게 이 문제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손실만 내지 않으면 주식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등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르셔도 돼요. 저도 몰라도 돼요. 자동 주문 걸기 때문에 자, 오늘 지난 시간에도 가격대 드렸듯이 이런 겁니다. 지금 45.91에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럼 오늘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올라간다고 반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 상승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이 밑으로만 안 가면 되는데 분위기상 밑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 밑에 뭐 20대 떨어지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만 43.5, 41.2, 38.2 정도까지 해서 물량을 늘리시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과 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요거 들으시면 좀 이해 가실 겁니다. 자, 2000년도 닷컴 버블이거든요. 예, 요게 요 차트입니다. 그 전에 다이버전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RSI라는 지표 아세요? 요 하단부에 있는 게 RSI인데 70 이상 올라가면 네, 과매수, 30 미만이면 과매도 너무 이제 많이 내려갔다. 이런 정도의 예, 시그널이고요. 여기서 다이버전스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전 주가보다 상승을 했어요. 그럼 원래 지표라는 게 보조 지표가 따라가야 되니까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위로 가야 되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게 추세 반전의 신호고요. 그냥 RSI를 단순 숫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RSI는 다이버전스가 가장 강력한 보조 지표입니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락 때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SI도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올라갔죠. 네, 이럴 때는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차트 보시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닷컴 버블은 자 5132까지 고점이 갔어요. 그런데 이게 3213까지 요 중간선이거든요. 요 중간선 마이너스 38을 바로 뺐습니다. 이게 주봉이니까 여러분 이 절반 정도 마이너스 38이 얼마 만에 갔을까요? 세보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한 달 정도 만에 그냥 마이너스 38로 내리 꽂았어요. 자, 최근에 우리 조종장, 하락장 지금 3개월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마이너스 38 갔나요? 아니요, 못 갔어요. 마이너스 29간 갔습니다. 그럼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예, 닷컴 버블보다 지금 훨씬 느리고요. 닷컴 버블이 문제가 됐던 건 이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 1000대까지, 1100대까지 갔어요. 그럼 정말 마이너스 38이 아니라 82% 정도 빠졌거든요. 이래서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이 80% 났는데 언제 올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98년도에서 1343이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근데 2000년도에 5132를 자, 2년 만에 4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 거죠. 쫙 올라갔어요. 그걸 또 그대로 쫙 빼버린 거죠. 이래서 닷컴 버블이 무서운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나스닥의 기간 대비 상승률은요, 이 정도 안 됩니다. 2.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전에도 제가 하락 말씀드렸던 건 제가 하락론자가 아니고 부분 하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 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몰라서 조정이라는 게 10% 빠지는 게 있고 마이너스 80% 빠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80%만 손해보냐? 그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10도 손해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여러분 이 5120포인트의 이 깜장색 선, 검은색을 잘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설명
드렸으니까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지금 여기보다 이 뒤쪽 고점이 높아요.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RSI가 어떻죠? 자, 여기랑 뒤에 고점이 여기인데 분명히 주가는 상승했는데 RSI가 이렇게 내려갔죠. 예,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이게 약세 다이버전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주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닥에서 볼게요. 바닥에서는 자, 여기가 주가가 있고 자, 여기가 주가가 있는데 어디가 더 낮나요? 오른쪽이 더 낮죠. 예,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거꾸로 RSI 다이버전스는요. RSI의 지표는 자,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이쪽이 더 낮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짝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도 내려갔죠. 그래서 뒤 것까지 봅니다. 다이버전스는 뒤에 지표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를 볼 때 이렇게 하락했죠. 그런데 보면 더 내려가진 않았어요. 같은 파란색이라도 깊이가 이쪽이 더 깊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다이버전스가 약하게 형성됐으니 이 뒤에는 살살살살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2019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닷컴 버블의 전고점 5132가요. 예, 무시무시한 이 까만색 라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언제 왔다고요? 네, 2015년에 왔어요. 지금 이게 2016년이거든요. 그럼 진짜 최근까지 예, 닷컴 버블의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우상향이 장기로 된 것 같지만 결국 회복 국면을 2015년까지 겪고 그 이후에 성장, 상승 구간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팬데믹 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0년입니다. 이때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전 그래서 좀 매도했었거든요, 그때. 물론 완벽하게 이걸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뉘앙스, 낌새를 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고점 있고 여기 고점 있죠. 이게 이렇게 상승했는데 RSI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더 두껍죠. 그리고 이 왼쪽이 조금 더 낮습니다. 미세하게 확대하면 여러분 그 HTS로 확대하면 더 크게 보이시는데 이건 지금 제가 캡처한 자료라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미끄러 내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스닥의 움직임을 예측보다는 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국가 디폴트 위기까지 연쇄부도 사실 대책은 있나? 여러분 디폴트 얘기 나오면 이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닷컴 버블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 뉴스를 보면 불안한 기술주와 금융시장 서브프라임 악몽 재현되나? 서브프라임은 닷컴 버블만큼 세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과 살짝 유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이시죠. 부의 시나리오로 얼마 전에 뉴스 이렇게 기고하신 걸 봤는데 이분이 디폴트를 얘기를 하진 않으세요. 인플레이션 우려 정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럼 서브프라임급과 비교를 해야지 닷컴 버블은 제가 봐도 조금 오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항상 경제는 움직이잖아요. 나쁜 소식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러시아 국제 결제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데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미국도. 그러면 유동성을 아예 줄일 거냐? 이 전쟁 때문에 달러 공급을 늘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연준도 이제 한쪽으로만 인플레이션만 잡겠다 뭐 이런 고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고 우리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전 세계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화 기조를 회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우리 천천히 보시자고요. 그리고 여기 뭐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분이시죠. 네. 요 거품 경제 견고한 투자 규제 폭락장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폭락장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30%만 와도 어떤 분한테는 폭락장이에요. 이 짐 로저스라는 분이 꼭 마이너스 80%로 닷컴 버블급 폭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최근에 제가 볼 때 비슷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때와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거든요. 그래서 16,628에서 13,381 지금 마이너스 20% 구간을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도 보여요. 여기 보시면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RSI가 거의 변화가 없이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갖고 급락을 예측하긴 힘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린 이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락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락 쪽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가격대가 이렇게 내려갔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RSI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TQQQ도 43 정도는 그냥 계속 생각하시고 심하면 38까지도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차트 분석에 의한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2022년도에 한 3달간 조정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닷컴 버블은 어때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8%를 뺐죠. 리먼 브라더스도 금융위기 때도 한 3달간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37% 구간을 마이너스 37%를 한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걸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볼게요. 여기 지금 하락했죠. 그럼 우리도 지금 하락했죠. 이 이후의 장세가 비슷하다면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반등. 그런데 이 뒤에 반등이 한 달 만에 나오냐? 아니에요. 이거 한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반등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이 3월이니까 한 8월, 9월까지 상승이 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반등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하락하는데 여기가 하락하니까 지금도 하락한다?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부채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부채가 많죠, 역시. 그런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금리 인상 어쩔 수 없이 했고요. 지금 우리도 금리 인상 초입 부분에 들어왔다. 그래서 유사점이 많으니 우리가 이 닷컴 버블을 보자는 거죠. 근데 이만큼 떨어졌고 우리도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이 뒤에 다시 오거든요. 자, 이게 안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10에서 15% 하락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건 버텨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저도 신경 쓰이는 건 요것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 다시 재차 마이너스 30% 빠지는 요 구간만 우리가 안 빠지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뭐 러시아가 지금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좋은 쪽으로 해결됐으면 하고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보여드린 차트에서 액티브 매니저 주식 및 그 익스포저 지수 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미국 거고요. 한마디로 지금 기관들이 다 던졌어요. 물량을. 나스닥도 지금 헤지펀드나 금융기관들이 웬만한 물량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자, 20라인이 바닥이라 왔는데 이걸 다시 살까요? 금융기관이 바로 살까요? 아니요. 바로 사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금융기관과 세력들은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동안 수익 낸 거 수익 실현해버린 거죠.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안 사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 사야 개인들, 우리 같은 개인들이 패닉셀을 하겠죠. 더 빠지네, 더 빠지네, 더 빠지네. 그럼 물량을 다 던지겠죠. 그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 서로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이런 정도죠.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더 뺀 다음에 아마 들어올 확률이 크니까 이제 바닥 됐으니까 올라가겠네 이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 3개월 뭐 한두 달 3개월 뭐 길면 3개월까지는 좀 지켜보시자는 거고 그 안에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차이나 전기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리뷰해드리면 차이나 전기차 지금 사신 분들도 많잖아요. 한 달 전에 제가 이 평단 계산했을 때 이거 확인했을 때 외국인은 18,000원 근방이었는데 지금 많이 내렸죠. 17,000원 됐고요. 개인은 16,300원 근방이었는데 올랐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반등했을 때 개인이 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 반등한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럼 개인이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는 평단이 올라갔고, 기관은 어때요? 어차피 얘들은 평단이 지금 높잖아요. 그럼 16,000원대 다 사니까 평단이 내려간 거죠. 외국인도 내려갔고, 예, 요런 때 사니까 기관도 내려간 거죠. 그래 놓고 싹 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팔 때 손해일까요? 수익일까요? 기관 외국인도 손해예요.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근데 왜 팔까요? 네, 평단 낮추기 위해서. 한마디로 현금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팔아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면 또 다시 살 수 있는, 예,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요인도 있으리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웬만하면 팔지 마시라는 게 그런 거죠. 정말 내가 현금이 없어서 팔아야 된다. 그럼 팔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가져가세요. 이해하시겠죠? 자, 차이나 전기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횡보가 올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자, 다이버전스 알려드렸으니까 이전 하락장 볼게요. 이전 하락장에서 바닥이 여기였거든요. 낮아졌죠. 이렇게 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예, RSI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바닥이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큰 차이 없는데 RSI가 상당히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 여기서 횡보한 구간이 세 달입니다. 세 달. 예, 3, 4, 5. 바로 반등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바닥 치면 그렇게 쉽게 반등 못하고, 지금 어떻죠? 차이나 전기차가 이제 한 달 정도 횡보하면서 이렇게 살짝 올랐단 말이죠. 여기서도 올랐어요. 여기서도 부분 상승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이 가격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세력이나 기관 외국인이.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는 이 가격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살짝 올랐습니다. 여기 RSI가 다이버전스가 살짝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대할 수 있겠죠. 굳이 더 겁내서 더 빨리 파실 필요도 없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면 기관 외국인도 본인들도 손해 봅니다. 예, 본인들도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하고, 만약에 개인들이 진짜 막 팔아서 가격이 막 떨어지고 개인들이 다시 받지 않는 이상 본인들도 이 물량 처분을 못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14,000원 또 지지하면서 횡보할 것 같습니다. 한 3달 횡보하다가, 기간은 3달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이렇게 분할 매수 제가 그 자동 주문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요 가격대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갖고 그냥 보지 마시고 걸어 두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 싸움은요, 조급한 사람이 져요. 급한 사람이 지기 때문에 여유 가지셔야 되고,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횡보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이 가격대 꼭 고려하셔서 11,924까지 안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니까, 예, 충분히 이 정도 구간을 생각하셔서 예약 주문을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투자하실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자, S시그널에서 매도하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항상 안내 드리는데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은. 자, TQQQ 제가 정리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정리했는데 간단합니다. 이유는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상승을 못했어요. 여기 220일 이동평균선을 부딪히고 그냥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네, 여기서 일부 물량,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60일 떨어질 때 그냥 일부 물량 한 30개 정도 매도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수익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현금화 됐고, 이제 앞으로는 네, 지켜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시그널은 이렇게 매도도 뒤에 떴지만 우선은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20, 60일 깰 때, 또 만약에 160일이 아래에 있거나 220일이 아래에 있으면 그거 깰 때 다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면 됩니다. 주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고요. 뭐 TMF 어떻게 운용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TMF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저는 TMF 매수했다가 자, 여기 고점 찍었죠. 고점 찍고 120 분봉에서 여기 매도 시그널 나왔는데 이거 늦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21선, 221선 깰 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61선, 161선 깰 때 매도해서 이 현금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랐죠.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까 봐서 일봉에서 봤어요. 일봉에서 딱 봤더니 뭐 아직은 요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면 전 여기서 그냥 예약 매수 걸던가 아니면 이 60일 이평선 올라갈 때 요때 몇 개를 더 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 시그널까지 여러분들 운용하시면 매도 매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닷컴 버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냥 버티는 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은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